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십니까? 화장실부터 가십니까? 아니면 물부터 마십니까?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그 첫 번째 행동이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20해 넘게 신장내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아침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상 후 30분 동안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하루 종일, 아니 평생에 걸쳐 콩팥 건강을 좌우합니다. 지난달 제 은사님이신 74세 신장내과 전문의 이수연 교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수님도 젊었을 때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해오던 4가지 행동 때문에 50대 중반의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4가지 행동을 바꾼 후 10해 만에 신장 나이가 20해나 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평생 후회하실 정도로 중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9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95%가 자신의 병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끔찍합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부종이 오고 숨이 차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말기, 신부전 환자의 70%가 당뇨병과 고혈압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아침 습관이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69세의 박영진 씨의 경우를 보면 더욱 생생합니다. 30해 동안 매일 아침 같은 루틴을 반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곧바로 투석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박영진 씨는 아침 습관 4가지만 바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 속 100만 개의 네프론이 하나씩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 번 죽은 네프론은 절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10해 후, 20해 후 여러분도 박영진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아침 습관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그 한 잔이 콩팥에 독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아침상에 빠지지 않는 그 음식이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셋째, 바쁘다는 이유로 건너뛰는 그 행동이 콩팥 기능을 절반으로 떨어뜨립니다. 넷째, 건강하다고 믿고 하는 그 습관이 실제로는 콩팥에 매일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첫 번째 습관의 경우 이수연 교수님이 아침 첫 30분이 콩팥 건강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기상 후 첫 30분 동안 여러분의 선택이 하루 24시간 콩팥 기능을 좌우하며 이것이 누적되어 평생 콩팥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그 아침 루틴이 여러분을 조용한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독 아침 공복의 커피.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커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7세의 김숙자 씨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30해 동안 매일 아침 6시 정각에 일어나 화장실부터 다녀온 뒤 곧바로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하루를 깨우는 의식이라며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습관 때문에 지난해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먼저 혈관이 급격히 수축됩니다. 특히 팥으로 가는 미세한 혈관들이 꽉 조여지면서 혈류량이 30%나 줄어듭니다. 이때 콩팥은 마치 목이 졸리는 상황과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입니다. 콩팥이 혈압을 올리려고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이 호르몬이 혈압을 20에서 30까지 올려버립니다.
높아진 혈압 때문에 콩팥 속 100만 개의 필터, 바로 사구체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터진 사구체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73세 송지훈 씨의 경우를 보시면 더욱 생생합니다. 20해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더블샷 에스프레소를 마셨는데 어느 날 소변에 거품이 잔뜩 생기는 걸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단백뇨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콩팥의 필터가 망가져서 빠져나오면 안 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카페인의 또 다른 치명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빼내는 겁니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2시간 동안 소변으로 나가는 칼슘량이 평소의 3배가 됩니다. 이 칼슘들이 콩팥에 쌓이면서 돌이 만들어집니다. 신장 결석의 60%가 바로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65세의 최미경 씨는 매일 아침 아메리카노 대신 믹스커피 2봉지를 타서 마셨습니다. 달콤하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욱 위험했습니다. 믹스커피에는 설탕과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높아진 혈당 때문에 콩팥이 포도당을 걸러내려고 과로하게 되고 결국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순간 여러분의 콩팥 속에서는 작은 폭발이 일어납니다. 카페인이 부신을 자극해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쏟아냅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콩팥 혈관을 더욱 수축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이때 커피까지 마시면 코르티솔이 정상의 5배까지 치솟습니다. 과도한 코르티솔은 콩팥 조직을 직접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섬유화를 촉진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콩팥이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6시간 만에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갔지만 60대가 되면 12시간에서 18시간까지 걸립니다. 아침에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밤까지 콩팥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콩팥이 천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커피 한 잔이 주는 각성 효과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2번째, 독잔 국물, 다음은 2번째로 치명적인 아침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한국인의 아침상에서 빠질 수 없는 그것 바로 뜨끈한 국물입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까지. 우리는 국물 없는 아침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국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하고 짭짤한 국물 한 그릇이 여러분의 콩팥에 매일 독을 퍼붓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1, 새해 이영식 씨는 평생 부산에서 살면서 멸치 국물에 된장을 풀어 만든 국을 매일 아침 2그릇씩 먹었습니다. 바다 옆에서 사니까 짠 게 몸에 좋다며 김치도 많이 드시고 젓갈도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자기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올랐습니다. 신발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의 20%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5배였습니다. 의사는 즉시 투석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평생 기계에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는 선고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그 국물 한 그릇에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소금 5g,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소금 6g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인데 아침 국물 한 그릇으로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리는 겁니다. 이 많은 소금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이 농도를 맞추려고 혈관 안으로 물을 끌어당깁니다.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높아진 혈압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나트륨이 콩팥에 직접 쌓인다는 겁니다.
68세의 김명순 씨의 경우를 보시면 매일 아침 라면을 끓여 드셨는데 국물까지 말끔히 드셨습니다. 20해 동안 이런 식으로 드시다가 콩팥에 나트륨 결정이 쌓여서 신장이 돌처럼 딱딱해졌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나트륨 신이라고 부르는데 한 번 생기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짜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국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역국, 콩나물국, 북어국 모두 나트륨 폭탄입니다. 특히 시판되는 국 건더기나 육수팩에는 MSG와 각종 화학 조미료가 들어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인공 화합물들이 콩팥 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74세 박정숙 씨는 건강을 생각해서 집에서 직접 멸치로 우린 국물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함정이었습니다. 멸치 자체에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멸치 10마리로 우린 국물에는 소금 3g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국물의 나트륨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나트륨이 콩팥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세포가 부어오릅니다. 부은 세포들이 서로 눌러서 혈관을 압박합니다. 혈류가 막히면서 콩팥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조직 자리에는 딱딱한 섬유질이 자라나서 콩팥이 쪼그라 들어갑니다. 지금 그만 보신다면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습관을 놓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습관은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하는 일인데 실제로는 콩팥에 매일 칼을 꽂는 것과 같습니다. 국물보다 더 무서운 이 습관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 독, 물 부족. 물 없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화장실 가기 싫다는 이유로, 아니면 단순히 습관이 없어서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에 매일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 병원에 내원한 66세의 이명자 씨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물보다는 차를 좋아해서 아침에는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만 마셨습니다. 물은 맛이 없다고 하면서 하루에 기껏해야 한두 컵 정도만 마셨죠. 그런데 작년 여름 갑자기 허리가 찌르듯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요통인 줄 알았는데 통증이 계속 심해져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에 큰 돌이 3개나 박혀 있었던 겁니다. 가장 큰 돌의 크기가 계란 노른자만 했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만 500만 원이 넘게 나왔고 입원 기간만 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수술 후에도 콩팥 기능이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시간 동안 한 방울의 물도 들어오지 않는데 숨을 쉬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혈액은 걸쭉한 된장찌개처럼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 진득한 혈액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지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탈수 상태가 되면 콩팥은 마지막 남은 수분이라도 아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소변을 최대한 농축시켜서 물을 재활용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변 속 미네랄들이 서로 뭉쳐서 결정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신장 결석의 시작입니다. 한 번 생긴 작은 결석은 눈덩이처럼 계속 커져서 결국 콩팥을 막아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만성 탈수입니다. 72세의 정병호 씨의 경우를 보면 젊을 때부터 물을 잘 안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도 참고 갈증을 느끼면 주스나 탄산음료로 때웠습니다. 60대가 되면서 서서히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콩팥이 서서히 쪼그라들면서 딱딱해지고 있었거든요. 만성 탈수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속 노폐물 농도가 진해집니다. 콩팥은 이 진한 노폐물을 걸러내려고 무리합니다. 과로한 콩팥 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갑니다. 죽은 세포 자리에는 흉터 조직이 생기고 결국 콩팥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집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또 다른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혈액 순환이 나빠져서 콩팥으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산소 부족으로 콩팥 세포들이 질식사하기 시작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허혈성 신손상이라고 하는데
한 번 손상되면 절대 복구되지 않습니다. 69세의 한순옥 씨는 아침에 물 대신 커피와 녹차만 마셨습니다. 수분을 섭취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킵니다. 카페인이 콩팥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마신 것보다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물 부족이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독소 농축입니다. 충분한 물이 없으면 몸속 독소들이 희석되지 않습니다. 진한 독소들이 콩팥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만성화되면 콩팥이 딱딱하게 섬유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지 않는 동안 콩팥 속 100만 개의 필터가 하나씩 막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열해 후 이명자 씨처럼 수술대에 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은 생명이고 특히 콩팥에게는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네 번째, 독 잘못된 식사 습관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쁘다는 이유로 살 빼려고 아니면 단순히 입맛이 없어서 아침 식사를 거르십니다. 인터넷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더욱 당당하게 굶으십니다. 하지만 이 글을 허튼 소리라고 무시하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잘못된 단식으로 수명이 10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70세의 김태수 씨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5해 전부터 건강을 위해 아침을 굶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16시간 단식이 좋다고 해서 전날 저녁 7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당연히 굶고 점심 11시에 첫 끼니를 드셨죠.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색이 진해지고 거품이 생기더니 급기야 밤에 다리가 쥐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혈중 요소, 질소와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3배였습니다.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장시간 공복 상태가 콩팥에 미치는 충격을 아십니까? 16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근육에서 단백질을 뜯어내서 포도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질소 노폐물이 생깁니다. 평소에 5배가 넘는 독소가 한꺼번에 콩팥에 몰려옵니다. 67세의 박영희 씨는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원밀 다이어트를 2해 동안 했습니다. 저녁 한 끼로 하루 종일 버티려다 보니 과식하게 되었고 특히 고기를 많이 드셨습니다. 23시간 굶다가 갑자기 들어온 고단백질 음식 때문에 콩팥이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면 콩팥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마른 논에 갑자기 홍수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콩팥이 포도당을 걸러내느라 과로합니다. 혈압도 갑자기 올라가면서 콩팥 혈관들이 터집니다. 이런 충격이 매일 반복되면 콩팥이 버틸 수 없습니다. 단식 중에 생기는 케톤체도 문제입니다. 75세의 이광수 씨의 경우 매일 18시간씩 굶으면서 케톤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케톤체는 강한 산성 물질인데 이걸 중화시키려고 콩팥이 무리합니다. 산성화된 혈액이 콩팥 조직을 부식시켜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힙니다. 잘못된 단식의 또 다른 함정은 탈수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수분도 없어집니다. 하루 필요한 수분의 30%는 음식에서 나오는데 이걸 놓치면 만성 탈수에 빠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탈수는 콩팥의 죽음의 선고와 같습니다. 아침을 굶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폭증합니다. 혈당을 유지하려고 몸이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높아진 코르티솔이 콩팥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콩팥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5번째 독 가공식품과 약물 4번째이자 마지막 아침 습관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그 음식들이 실제로는 콩팥 킬러였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가공식품으로 아침을 때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으로 간단하게 해결하거나 빵에 잼을 발라 드시거나 시리얼에 우유 붓고 후루룩 드시죠.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한다고 지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건 여러분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서 몇 번이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68세 최영순 씨의 끔찍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햄 샌드위치로 20해 동안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간편하고 맛도 좋아서 매일 같은 브랜드 제품을 드셨죠?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40%밖에 남지 않았고 혈액 속 인수치가 이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가공 육류에 들어있는 인산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햄 한 조각에는 자연식품의 10배에 달하는 인이 들어있습니다. 이 인공 인산염은 몸에 흡수되자마자 콩팥을 직격탄으로 공격합니다. 콩팥이 과도한 인을 걸러내려고 무리하면서 사구체가 하나씩 망가집니다. 더 끔찍한 건 방부제와 발색제입니다. 71세의 장기동 씨는 매일 아침 소시지 2개씩 구워서 드셨는데 소시지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이 콩팥 혈관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화학 물질이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서 혈전을 만듭니다. 혈전이 콩팥의 미세한 혈관을 막으면 그 부분의 콩팥 조직이 썩어버립니다. 빵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65세의 김성미 씨는 매일 아침 크림빵이나 단팥빵을 드셨는데 빵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이 콩팥을 서서히 파괴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콩팥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영양분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영양 부족으로 콩팥 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겁니다. 시리얼에 숨겨진 독성도 심각합니다. 74세 이봉수 씨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매일 아침 콘플레이크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시리얼에 들어있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콩팥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인공 감미료는 자연 설탕보다 20배 더 빨리 흡수되면서 콩팥에 급격한 부담을 줍니다. 가공식품의 또 다른 함정은 숨겨진 나트륨입니다. 달콤한 맛 때문에 짠맛을 못 느끼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크림빵 하나에는 소금 2g, 시리얼 한 그릇에는 소금 3g이 숨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국물의 나트륨과 합치면 하루 권장량의 3배가 넘습니다. 72세의 박동식 씨는 당뇨가 있어서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만 골라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스파탐 사카린 같은 인공 감미료가 콩팥에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런 화학 물질들이 콩팥에서 분해되면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들이 콩팥 세포의 DNA를 손상시켜서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방부제도 문제입니다. 69세의 홍말순 씨는 유통기한이 길어서 좋다고 생각하며 가공빵을 드셨는데 방부제인 소르빈산, 칼륨이 콩팥에 쌓여서 만성 중독을 일으켰습니다. 이 물질은 몸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계속 축적됩니다. 가공식품의 포장재도 위험합니다.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플라스틱 포장에서 녹아나와서 음식에 섞입니다. 이 물질이 콩팥의 호르몬 체계를 망가뜨려서 혈압 조절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혈압 조절을 못하는 콩팥은 결국 망가집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가공식품의 독성을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간과 콩팥이 독소를 빨리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해독 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가공식품을 먹어도 독성이 2배로 쌓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편리하다고 드시는 그 가공식품들이 콩팥을 조용히 죽이고 있습니다. 한 번 먹는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는 독성이 10해, 20해 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습관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다고 짜증내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건 여러분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를 대충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78세 조한석 씨의 놀라운 회복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해 전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4.2까지 올라가서 의사로부터 투석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상 수치가 1.2 이하인데 거의 4배가 넘었으니 콩팥이 거의 다 망가진 상태였죠. 가족들은 이미 체념했고 본인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한석 씨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아닌 청아 비슷한 온도의 물을 입안에서 굴려가며 5분에 걸쳐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에 부담 없이 콩팥에 수분이 천천히 공급됩니다. 두 번째로 바꾼 건 커피였습니다. 평생 마셔온 모닝커피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 염차를 우려서 마셨는데 이때도 반드시 식사 30분 후에만 마셨습니다. 공복에는 절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단도 혁신적으로 바꿨습니다. 짠 국물 대신 무염 미역국을 끓였는데 소금 대신 다시마와 멸치로만 우린 육수를 사용했습니다. 간이 심심하지만 참았습니다. 김치도 물에 한번 헹구어서 염분을 빼고 드셨고 가공식품은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30분 황금타임 만들기였습니다. 기상 후 30분 동안은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조금씩 마시면서 몸을 깨웠습니다. 2시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과 심호흡을 했는데 이것이 콩팥 혈류량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3.8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 후에는 2.9, 한 해 후에는 2.1까지 내려갔습니다. 투석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정상에 가까운 수치까지 회복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74세 윤복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단백뇨가 심해서 소변이 거품투성이었는데 아침 진통제를 완전히 끊고 자연 요법으로 바꿨습니다. 관절이 아플 때는 무릎에 따뜻한 수건을 대거나 가벼운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했습니다. 6개월 만에 단백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침 수분 섭취량을 정교하게 계산했다는 겁니다. 체중 1kg당 15ml의 물을 기상 후 2시간에 걸쳐 나누어 마셨습니다. 60kg이면 900ml 대략 물컵 6잔 정도를 천천히 마시는 거죠.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콩팥에 부담이 되니까 30분마다 한 컵씩 나누어 마셨습니다. 71세 김도한 씨는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매일 아침 소변 색깔을 체크해서 탈수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진한 노란색이면, 탈수 연한 노란색이면, 적당 무색이면 과수분 상태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수분 섭취량을 조절했습니다. 아침 식사 타이밍도 중요했습니다. 물을 마신 후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절대 물이나 음료를 함께 마시지 않았습니다. 소화액이 희석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식후 1시간 후에야 차를 마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혈압이었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던 분들이 아침 습관만 바꿨는데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콩팥 기능이 좋아지니까 혈압 조절 능력도 자연스럽게 회복된 겁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모두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3개월 이상은 지켜봐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40해 넘게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확실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3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30분 동안 여러분이 하는 선택들이 콩팥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것인가? 물 한 잔을 마실 것인가? 짠 국물을 드실 것인가? 담백한 식사를 하실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10해, 20해 후 여러분을 투석실로 보낼지 건강한 노년을 보내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 완전히 회복된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아침 첫 30분을 콩팥 황금 시간으로 여기고 철저히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이 30분 동안은 콩팥에 독이 되는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콩팥을 정화하고 재생시키는 것들만 선택했습니다. 75세 최동수 씨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해 전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고 죽음을 각오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습관만 바꿨는데 지금은 20대 청년처럼 활기차게 살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6시에 무염식단으로 아침을 드시고 7시에는 30분 산책을 하십니다. 이 루틴을 5해째 지키고 계시는데 최근 검사에서 콩팥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20해 젊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둘째, 30분 후에 무염식단으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셋째, 커피와 가공식품 진통제는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이 간단한 3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한 달 후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고 3달 후면 소변 색깔이 맑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6개월 후면 혈압이 안정되고 한 해 후면 혈액 검사 수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지켜봐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한 해는 해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콩팥은 회복이 느린 장기지만 한 번 회복되면 평생 건강을 보장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콩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장기입니다. 심장이 멈춰도 심폐소생술로 되살릴 수 있지만 콩팥이 망가지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투석을 받거나 이식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을 아침 30분만 신경 써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기와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침 습관을 바꾸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건강한 콩팥,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요.